여기는 19세기 후반 예술의 거리,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한 반문화의 상징이자 파리 사교계의 정점, 물랑 루주입니다. 세계의 물랑 루주를 알린 프렌치 캉캉춤의 기원으로도 유명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모두가 이 안에서 춤을 추고 즐기는 사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며 빠르게 드로잉을 하는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 물랑 루주의 가장 유명한 후원자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앙리드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로트렉이 태어난 때는 베레포크 시기로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던 파리의 황금기입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지어지고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 고흐와 고갱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로트렉의 정식 이름은 앙리 마리 레이몽츠 툴루즈 로트렉 몽파. 여기서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의 긴 이름만으로 로트렉이 명문 귀족 출신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로트렉은 12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프랑스 명문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작은 보석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집안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근친혼을 자행했습니다. 백작의 자기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서로 사촌지간이었는데요. 근친혼의 영향 때문인지 로트렉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특히 뼈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무렵 크게 넘어지는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진 뒤로는 하반신의 키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승마와 사냥을 즐기는 귀족 문화를 누리지 못했던 로트렉은 그림으로 이를 대신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그의 장애는 예술가로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다자란 그의 키는 겨우 152cm였고 하반신이 과도하게 짧은 나머지 난쟁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뒤뚱거리며 살아가야 했고 귀족의 체면을 중시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런 로트렉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엘리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로트렉은 집을 나와 파리의 퇴폐적인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춘부들과 배우들 사이에서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지 않으며 어울렸고 파리의 보헤미안적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트렉은 드로잉을 세상과 자신의 연결수단으로 생각했는데요. 특히 파리의 밤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워낸 몽마르트의 여인들을 과장이나 미화 없이 보이는 대로 진지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희극적 또는 비극적으로 묘사하며 위선과 가식으로 뭉친 상류사회를 조롱하기도 했었죠. 환락가의 풍경을 소재로 해 그려냈던 로트렉은 퇴폐하가라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문란한 삶을 작품 소재로 삼는 걸 보고 가문의 성을 쓰지 말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로트렉은 몽마르트의 인기 가수 아리스티드 브리앙과 친분을 맺게 되는데요. 로트렉의 그림 속 검은 책모자와 다홍색 스카프가 인상적인 이 남성이 바로 로트렉의 절친한 친구 브리앙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갓 20살이 된 로트렉을 처음으로 창녀의 세계로 유인했던 악어이기도 했습니다. 로트렉은 매일 밤 물랑루주에 출입하며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정확한 눈과 빠른 손으로 그림에 담았습니다. 덕분에 물랑루주에 출입했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의 화표계에 담겨졌는데요. 물랑루주의 스타인 제인 아브릴, 싱어송라이터 아리스티드 브리앙,
배우 겸 가수인 이베트 길베르 등이 그의 그림 속 단골 주인공이었습니다. 빨간색 스타킹을 신고 춤을 추는 저 여인의 이름은 먹보라는 뜻의 라굴리로 불렸던 물랑루즈의 스타 댄서입니다. 그녀의 앞부분에 위치한 검은 실루엣의 남성은 몸놀림이 너무도 유연해 뼈없는 발랭탱이라고 불렸던 물랑루즈의 명물입니다. 로트렉은 1891년 물랑루즈 라굴리는 이 포스터를 통해 파리의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흔히 거리의 예술로 불리고 있는 현대의 포스터의 기원을 바로 로트렉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의해서 포스터는 새로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트렉은 대중의 인기뿐 아니라 예술가와 비평가들의 인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현존하는 반고흐의 초상화 중 옆모습을 그린 아주 드문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흐의 초상화를 남길 정도로 서로의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 묘사에 매우 뛰어났던 로트렉의 작품을 인정한 고흐는 아우인 테오에게 이 작품을 사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카소는 근대 파리의 삶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한 로트렉의 작품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로트렉의 포스터와 매춘 주제의 그림들은 피카소에게 큰 영감을 주어 아비뇽의 아가씨들과 같은 작품을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트렉은 불규칙했던 생활과 과음, 창녀들과의 무분별한 교제 등으로 1880년대 말부터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의 영향으로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 몇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죠. 1901년에는 몸에 마비 증상까지 와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요양을 해야만 했으며 37세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는 아틀리에에 남겨진 아들의 작품을 전부 챙겨 고향인 알비시에 기증했는데요. 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1922년 로트렉 미술관이 개관되었습니다. 37년이란 짧은 인생 동안 그가 남긴 작품의 수는 무려 5천여 점에 이르며 로트렉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기구한 운명으로 하류 인생이 섞이며 자신의 불행을 작품으로 승화했던 몽마르트의 작은 거인 앙리 툴루즈 로트렉.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